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셀핀입니다. 알고만 있어도 돈 버는 인테리어 세린백서의 두 번째 컨텐츠 바닥재 편입니다. 오늘 바닥 시공 전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도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공사가 바로 바닥재 공사인데요. 마루나 장판 같은 그런 공사들이겠죠. 바닥재 역시 시공 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인테리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 전에 꼭 기존 바닥재와 바닥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바닥재가 장판인 경우에는 꼭 장판을 들춰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장판 아래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장판 아래 마루나 데코 타일, 한치 장판 같은 것들이 깔려있다면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마루 시공팀이 장판을 덮고 시공을 하기로 했다면 마루 시공 당일에 불가피하게 시공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장판 시공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공이 또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장판이 여러 개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수거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장판 아래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상태를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판 아래에 다른 바닥재가 없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습기와 곰팡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장판 아래는 습기랑 곰팡이가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로로 인해서 습기가 생겼는지 혹은 누수로 인해서 습기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수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붙어있는 방에 주로 생기고요. 습기 같은 경우는 확장된 내부 샤시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나 결로 같은 것들을 잡고 공사를 하는 것이 추후에 더 큰 비용을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아니고 단순 습기라면 공사 전에 꼭 건조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판을 미리 걷어놓고 보일러를 가동해서 건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존 바닥의 바닥재가 마루인 경우에는 마루를 철거하는데요. 마루 철거 후에도 바닥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매끈하지 못하고 시멘트가 부슬부슬하면서 모래알갱이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루 시공 후에 들뜨는 하자가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미장이나 프라이머 작업을 진행해서 바닥을 좀 매끈하게 면을 만들거나 접착력을 높여 하자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턱 철거는 문틀을 교체하거나 문틀 필름 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문턱이 없는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문틀 교체 없이 문턱만 철거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존 문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턱만 철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철거 시에 문틀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체 혹은 필름 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만 문턱 철거가 가능합니다. 필름으로는 완벽하게 손상 부위를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교체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루는 걸레바지 포함, 장판은 걸레바지 별도의 견적이 많습니다. 셀핀의 경우도 그렇고요. 마루와 장판 사이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 때문에 장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2T 장판 그리고 걸레바지 가격과 걸레바지를 포함한 마루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거주할 집에는 마루가 내구성 측면에서 좀 더 좋기 때문에 마루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셀핀 기준으로 장판이랑 마루 견적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4평 기준으로 2.2T 장판이랑 걸레바지 시공 금액이 156만원이고요. 24평 기준 마루 걸레바지 포함한 가격이 175만원입니다. 19만원 차이 나는데요. 이 정도라면 저는 마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34평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34평 같은 경우에는 2.2T 장판이랑 걸레바지가 209만원 그리고 34평 마루 걸레바지 포함 가격이 249만원이라서 4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은 마루로 충분히 할만하죠. 네 번째, 기존 장판에서 마루로 변경하는 경우에 문에 마루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장판은 보통 1.8T에서 2.2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 반해 마루는 7mm 혹은 9mm, 최소 5mm 정도의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문과 바닥의 간격을 미리 확인해서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 바닥을 샌딩하거나 문 하단부를 대패질해야 됩니다.
바닥 샌딩 비용은 시공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좀 산정이 되고, 문 하단부 대패 작업은 문 한 개당 4만 원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 마루에서 장판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걸레바지나 문틀, 가구류 등을 실리콘 처리를 하더라도 틈이 넓어 접합부가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정적인 예산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리고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진행한다면 시공 후에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마루로 다시 시공하거나 걸레바지나 문틀, 가구류 등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마루 위로 장판을 덧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얇은 장판 한두 겹 위에 장판을 덧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강마루나 강화마루 위로 장판을 덧방하는 경우에는 장판 아래 마루가 습기로 인해 썩을 수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강화마루는 본드 시공이 아니고 접합 시공이라서 바닥재와 마루 사이에 공간이 있어 위로 장판을 깔았을 때 습기로 인해 하자의 위험이 더 큽니다. 또 열 전도율이 떨어져서 보일러를 틀었을 때 온기가 느리게 올라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판 위로 장판을 덧방하는 것은 바닥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물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공지에서 현장을 직접 보고 시공팀장님과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 겨울철 장판 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꼭 보일러를 미리 가동해야 됩니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장판 자재가 좀 잘 펴지지가 않아서 시공 당일에 시공이 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시공 전날에 보일러를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사이로 유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바닥재 시공 전에 꼭 알아야 될 체크리스트를 알아봤습니다. 말 안 해도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셀프 인테리어입니다. 시공 당일 아침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도 두 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아끼기도 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 내가 내 집을 잘 알아야지 셀프 인테리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